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리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22일부터 24일까지 공모 청약 예정인 JR 글로벌 리츠와 마스턴 프리미어 제1호 리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종목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 마스턴 프리미어 제1호 리츠는 사실 JR 글로벌 리츠랑 같이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부동산 리츠가 될 뻔했는데 마스턴 프리미어 제1호 리츠가 공모가 한 두세 달 정도 연기가 되었다고 오늘 기사로 발표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스턴 프리미어 제1호 리츠는 약간 분석은 해놨는데 사실 JR 글로벌 리츠도 그렇고 저도 이제 리츠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다 보니까 좀 아직 깊이가 부족해가지고 JR 글로벌 리츠만 그냥 파악했는 만큼만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과거 영상에서 그 구독자분께서 리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영상으로는 안 만들고 댓글로 사실 리츠가 뭐 좋은지 모르겠다. 우리나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1년에 2번밖에 안 주고 그렇다고 주가가 크게 변동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삼성전자를 그냥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배당도 4번 주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제가 의견을 달았었거든요. 근데 공부하면 할수록 투자해 볼 만한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영상 말고 다음 영상에서 나중에 리츠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냥 맛보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목차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일단 리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고 리츠의 종류, 장단점, 그리고 JR 글로벌 리츠 간단 분석을 해볼 예정입니다.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는 이번 영상에서는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츠는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부동산 투자 조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을 모아놓는 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한 건물이 있는데 내가 이 건물을 개인적으로 사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모아서 이 건물을 사서 이제 임대 수익이나 아니면 매매 차익 같은 것들을 이제 서로 나눠 가지는 구조의 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약간 기업화를 했는 거고요. 우리가 그 리츠 종목 매매하는 것도 우리가 얘기했는 그 페이퍼 컴퍼니예요. 스펙주하고 똑같죠. 페이퍼 컴퍼니고 단지 이 페이퍼 컴퍼니에 이제 투자되는 돈을 관리하는 이제 운영사가 하나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은 페이퍼 컴퍼니다. 뭐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 임대 및 임대 수수료 플러스 매매 차익을 통해서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통 리츠라고 하면은 부동산이라고 해서 건물로 좀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집, 오피스, 백화점, 주유소, 호텔, 광고판, 그리고 해외 부동산, 심지어 나무까지도 뭐 리츠가 되려고 하면 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보면은 뭐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건물 같은 것들을 보통 리츠로 해서 이제 많이 매매 차익을 주죠. 그리고 안정적인 배당이 가능한 임대료가 있어야지 이 리츠가 좋은 리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츠의 장점은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라고도 약간은 생각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기준에서는 그냥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는 거일 뿐이에요. 단지 주가의 흐름,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책정되는 주가의 기준이 좀 더 다르고 배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차이점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90% 이상은 무조건 지금 배당을 해줘야 돼요. 배당을 해줘야 되고요. 우리 기업 같은 거 삼성전자 배당을 받잖아요.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나도
아, 요번에 좀 이런 투자를 해야 되니까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하지 않겠다 하면 배당을 안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리츠는 무조건 그 수익의 90%를 배당을 의무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예, 그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배당을 5%에서 7%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주식이다. 장점이자 이거는 단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매매를 해가지고 그 운영을 하려고 하면 사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 아까 얘기 드렸죠. 종목 자체는 페이퍼 컴퍼니지만 따로 이제 그 부동산을 운영하는 이제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투자를 그 회사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투자를 한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부의 혜택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떠한 종목에서 배당을 받으면 15.4% 정도의 과세를 받잖아요. 근데 이게 뭐 2천만 원 이상이 가고 뭐 5천만 원 이상이 됐을 때 이 소득이 합산이 돼 가지고 종합 과세가 되는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익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이 리츠에서 들어오는 수익은 이제 분리과세를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9%라고 하던가요? 정확한 제가 세율까지는 지금 그 머릿속에 기억을 지금 못 해놨는데요. 아무튼 내가 전체적인 월급 그리고 뭐 이자 수익, 뭐 기타 수익들을 합쳤는 종합과세에 이 리츠의 수익은 포함이 되지 않고 별도로 떨어져서 여기에 대한 과세만 따로 적용한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차적으로 나는 모르지만 전문가가 그 종목을 운영을 한다는 거랑 우리가 기업들이 리츠 회사에 정부 자산을 먼저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답니다. 옛날에 뭐 어디 국가 땅이 되게 노다지 땅이 나오면은 보통 건설사에서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세워가지고 이제 일반인들한테 판매를 했잖아요. 이제 리츠를 운영하는 그 회사에 먼저 우선권을 주고 이제 먼저 매입을 해서 맨 땅에다가 자기들이 빌딩을 세운 다음에 그 건물을 운영해가지고 우리한테 배당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운영하면서 좀 더 좋은 노다지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유리한 거죠. 그리고 뭐 이거는 나중에 넣을 생각이고요. 이제 부동산이 빠질 때는 상대적으로 배당률이 높아집니다. 아까 전에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했던 게 주식이라는 거죠. 주식인데 이 리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하는 그 리츠가 운영하는 건물에 건물 가격이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은 그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데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물이 비싸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면은 내가 5,000원에 매수를 했는 사람이랑 8,000원에 매수를 했는 사람이랑 이 배당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근데 반대로 하락을 했을 때 보면은 당연히 건물값도 떨어지고 임대료도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이제 그게 주가에 반영이 돼 가지고 예를 들어 3,000원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임대료 수입이 예를 들어 1,000원이었다. 1,000원이었는데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임대료는 떨어지는 폭이 좀 작답니다. 900원 정도 이렇게밖에 안 떨어진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조금 꺼지면서 리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저가의 그 리츠 종목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배당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주가가 상승이 되면은 요 가격도 같이 상승을 해가지고 수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이득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리츠의 장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죠.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단점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고가에 매입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 아까 5에서 7% 정도가 뭐 목표 배당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적정 가격에서 사는 사람 기준이고 건물 가격이 올라감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들어가면은 나의 배당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예. 그리고 배당이 낮아지고 주가도 떨어질 수도 있다. 대신에 이때 줍줍하는 사람들은 이득이다. 그리고 배당은 1년에 2번밖에 안 준다. 이거는 뭐 단점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우리나라 주식 종목 중에 뭐 얼마 수는 안 되지만 뭐 4분기로 배당을 주는 종목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전자고 해외 리츠를 하게 되면은 이게 2개월마다 혹은 매달 배당을 주는 종목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리츠는 아직까지는 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뭐 미국이 제일 시장이 크고 그다음 일본,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쪽이 좀 더 우량하고 좋은 리츠들이 많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직 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리츠 기준의 단점이라고 저는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리츠가 사실 2011년부터 시작을 했답니다. 2000년 초라 그랬나? 2011년부터 첫 상품이 나왔는데 사실 리츠가 굉장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을 못 받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리츠는 수준이 좀 저급하고 이거를 운영하는 회사도 그렇게 큰 회사들이 운영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좀 많았는데 극초반에 들어왔던 회사 크게 우량하지도 않았고 상품이 다양하지를 않았답니다. 그래서 되게 편협하게 투자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수량도 굉장히 적었죠. 현재까지 상장돼 있는 리츠 회사가 8개가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게 배당률이 90%도 안 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는 게 배당을 90%를 줘버리게 되면은 재투자가 가능한 게 1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뭐 20%에서 뭐 30% 정도 배당을 주면은 이게 70%가 재투자가 되면서 이게 부동산 자산 같은 것들을 좀 더 빠르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리츠라는 게 배당을 주지만 결국 이익을 돌려가지고 이제 건물을 늘리고 또 땅을 사고 해가지고 그 해당 리츠의 그 가치를 계속 높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90%를 배당을 다 해줬을 때 당장 배당 받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그 리츠가 점점 커지는 데는 조금 속도가 더딜 수가 있다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2020년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우량한 기업들이 리츠를 좀 많이 만들고요. 단순히 건물이 아닌 다양한 리츠들이 나온답니다. 지금 뭐 해외 리츠 이제 22일부터 이제 공모해서 시작하죠. 해외 리츠 이제 첫 스타트가 끊기고 주유소 리츠도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유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도시들 같은 데서 좀 입지가 좋은 곳에 이렇게 많이 위치해 있잖아요. 주유소가. 그러면은 나중에 이 주유소가 처음에 임대 수수료도 받아가지고 배당이 되지만 주유소들이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나중에 없어지게 되면은 이 땅을 밀고 해당 리츠사가 이 자리에 건물을 올려서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극대화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리츠의 다양한 접근성으로 다양하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이 정보들 때문에 리츠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 상장된 리츠는 2011년도부터 나왔고요. 이거 순서대로 돼 있는 건 아닙니다. 순서대로 정리하려다가 그냥 말았고, 뭐 A리츠, K탑 리츠, NH 프라임 리츠, 모두 투어 리츠, 이지스 밸류 리츠, 그리고 신한 알파 리츠, 롯데 리츠, 이리츠, 이게 리츠입니다. 이리츠, 코크랩 이런 식으로 지금 8개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요것도 나중에 한번 뭐 MTS나 HTS로 검색해서 한번 차트 흐름을 한번 봐보세요. 5,000원보다 높은 애들도 있고 낮은 애들도 있는데 상장 초반에 올렸다가 이제 막 이렇게 떨어졌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모 때 한번 들어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력들이 한번 장난쳐 줄 때 그냥 바로 팔고 나와도 수익이 좀 클 수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그냥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그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츠 투자 시 체크 사항은 그 리츠가 투자하는 건물의 위치랑 주변 인프라를 이제 좀 봐야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건물이 예를 들어 그 도심지에 딱 중앙에 있다. 그러면은 뭐 기업들도 그렇고 뭐 사람들도 그렇고 다 여기에다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실률, 이거 중요한데 공실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반면에 변두리에, 수도권이 여기 있고 변두리에 있으면은 요 주변에 인프라 같은 게 없으면은 굳이 여기에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임대가 안 되면서 그 배당률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즉 임차인 정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투자했는 리츠가 가지고 있는 건물에 뭐 삼성전자 아니면 요즘에 유명한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이 들어와 있으면은 얘들이 돈 떼먹을 일은 없겠죠. 근데 어디서 듣도 못한 뭐 이상한 회사들이 막 분할되고 쪼개서 막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 회사가 또 막 경영도 잘 못해. 그러면은 나중에 그 임대료를 못 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배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리츠가 투자하는 그 건물에 몇 년 계약으로 얼마나 좋은 회사들이 들어와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 배당률이 얼마인가 이것도 한번 체크해 봐 주시면 좋고, 그리고 그 리츠가 운영하고 있는 정보를 월간 보고서나 증권사 분석을 통해서 계속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도 떨어진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JR 글로벌 리츠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릴게요. 디테일하게 정보가 아직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 기업 설명의 영상도 있는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말들밖에 없어가지고 거의 다 제가 걸러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리츠고요. 이제 22일부터 24일까지 청약을 하려면 KB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에 계좌가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파이낸스 타워를 이제 가지고 있고요. 감정가가 14억 4천 유로, 약 2조 정도인데 실제로 한 12억 유로 7% 정도 절감을 해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 수익이 되는 거겠죠. 현재 가치가 이 정도인데 이 정도로 했으니까 매매를 잘했는 거고, 보통 목표 배당률이 5에서 7%인데 JR 글로벌 리츠는 8% 정도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이 목표의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벨기에 연방 정부 산하에 건물관리청이 있답니다. 이 건물관리청이 그 파이낸스 타워의 60% 정도를 임대를 하는데 2034년까지 중도 해지 없는 옵션으로 임차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은 60% 나머지 40%만 관리를 잘해주게 되면은 공실률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이 공실률에 대해서 굉장히 양호한 상태고, 목표 배당률도 우리 일반적으로 국내 리츠보다는 높게 잡혀 있다. 실질적으로 국내 리츠 중에 지금 배당률이 6%, 5%, 3%까지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JR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목표랑 그리고 입주하는 임차인이 굉장히 준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력이 좀 장난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스턴 프리미어 1호 리츠는 상장이 연기되었다고 금일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 다시 확정이 되면은 좀 더 그때는 리츠에 대해서 공부해서 조금 수준, 지금보다 뭐 전문가처럼은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약간 수준 높게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리츠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볼 필요가 개인적으로 있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를 차라리 사는 게 나은가, 아니면 삼성전자보다 좋은가에 대해서도 그냥 우리나라 대표 종목이잖아요. 고민을 해볼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리츠보다는 아직 해외 리츠가 개인적으로 가치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해외 리츠는 아직까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향후에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리츠에 관해서 좀 더 심화 과정이라기보다는 지금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생략했던 내용들을 딱 다시 좀 심플하게 정리해가지고 영상을 제작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국내 현재 상장되어 있던 리츠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분석해서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향후에 올라오는 리츠들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를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을 한 다음에 공모 때 들어가면은 수익을 극대화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해외 리츠도 요거는 좀 제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해외 리츠에 관해서도 공부할 수 있으면은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물어보고 해주셔가지고 스펙주도 참 공부하면서 재밌었고요. 리츠는 이제 수박 겉핥기로만 들었을 때는 별로 굳이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계속 알면 알수록, 근데 알면 알수록 더 어려워요. 좀 더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 충분히 공부를 해서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겠다. 특히 우리나라는 리츠라는 종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막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서 투자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좀 제가 공부를 하고 준비했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영상이 허접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꼭